오전에는 4,600선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했던 코스피. 그런데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또 하락 전환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정말 상당했던 하루였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내일 옵션 만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또한 있습니다. 옵션 만기라서 그런지 막판에 수급 변동성이 조금 있었는데 외국인이 대략 한 2천억 원을 더 산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이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좀 펼쳐야 할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동성이 상당했던 시장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완수 대표님, 오늘은 그래도 좀 현대차 그룹주 덕분에 반도체 쏠림 그쵸? 현상은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지수에 있어서 반도체 영향들이 상당히 컸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새해 되면서 매크로 상황은 사실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화된 이 매크로 상황에서 각각 업종별로 이제 기대치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중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쭉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반도체 주식이라든지 일본, 뭐 대만, 홍콩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분간 반도체 중심이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쭉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먼저 또 실적을 또 발표하잖아요. 저희 국내 기업 중에서 반도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일단 집중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어제부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CS 2026을 통해서 특히 이제 CS 2026의 전반적인 모토가 이노베이터스 쇼업 그러니까 AI 사회로의 진입이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피지컬 AI라든지 아니면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과 같이 실생활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관심을 받다 보니까 그중에서 현대차들이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현대차 그룹이 벌써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동안 현대차가 이제 항상 약점이었거든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보틱스까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더 추가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뭐 로보틱스하고 오늘 자율주행 많이 올라요. 오르는데 보시면은 현대차 그룹과 관련되어 있는 로보틱스와 또는 그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업종과 이제 순환매는 계속 지속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벤트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장중에 좀 변동성이 커진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불안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이제 현대차의 로봇 밸류 요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실 이끄는 포인트 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 이재현 대표님 오늘 최근에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게 시장이 이렇게 좋아도 이게 만끽이 안 된다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좋아서 많은 분들이 이 상승세를 다 온전히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에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어느 정도 사다가 이제 좀 파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급 블랙홀이 좀 거쳐지면 새로운 곳으로 자금이 갈까? 혹은 이거 내일 삼성전자 또 잠정 실적도 있는데 뭔가 위기의 신호탄이 있는 건가? 다양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는 조금 더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좀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지금 깐부 3인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깐부 3인방이 결국 거래대금 20조 원이 육박이 되었고 장 초반만 하더라도 결국 반도체와 그리고 현대차 그룹 관련돼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를 강하게 이끌어 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급이 반도체 쪽에서 살짝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그 수급을 어느 쪽이 받아갔을까라고 봤을 때 뭐 조선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이 좀 받아가는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결국 막판 들어서는 다시 한번 반도체가 힘을 내주면서 수급을 받아갔던 쪽에 약간의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은 반도체를 가장 좀 강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 관련된 세계 반도체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오늘 아침에 거의 10%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근데 결국 마이크론과 비교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점유율적인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오히려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또 SK
하이닉스 ADR 제공 시도 다음 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고 네.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반도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원수 대표님, 지금 스트릿 컨센이 하루하루 맨날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0조 넘으면 대박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느덧 스트릿 컨센이 22조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밴딩이 한 20조에서 22조 이 사이가 될 것 같은데 내일 어떻게 보세요? 20조만 넘어도 호평이 나올 거라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20조만 나와도 네. 사실 올해 2025년도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40조에 이제 다다를 수준까지 나오거든요. 이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사실 4분기에 20조가 나왔다 그러면은 올해 2026년도는 4분기를 합친다 하면은 한 거의 80조 이상이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80조 영업이익이라고 하면은 사실 2025년도에 2026년도가 거의 100%의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삼성전자 그러면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예.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저는 사실은 뭐 20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까지도 24만 원도 나오네요. 그렇죠. 보니까.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도 지금 영업이익만 갖고 계산한다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투자가분들이 봤을 때 그런 올해 2026년도에 그런 80조 원이라는 이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걸 수가 있는데, 저는 저보다는 국내보다는 외국 쪽에서는 더 확신을 갖고 있지 않나.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뭐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공급에 대한 증가뿐만 아니라 가격도 지금 인상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HBM3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에 다시 마이크론을 뛰어넘었거든요, 점유율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HM4가 이제 하반기쯤에 상용화되지 않을까. 예,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사실 올해는 또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예. 파운드리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 쪽에서도 이미 선주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친다면은 삼성전자 전반적인 분야,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영업이익이 저희는 이제 외국인들 특히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에서 보듯이 80조에서 100조 원 정도에 나온다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 주가는 뭐 저희들이 지금 뭐 PER 24배, 28배 정도 되지만은 충분히 30배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20만 원은 충분히 올해 안에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의심을 별로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예. 네, 그런 과정에서 오늘도 보시면 결국 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하는 맞아요. 그런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긍정적인 상황에서 제가 찬물을 끼얹고 싶은 건 아닌데 네. 그런데 정말 만에 하나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혹시라도 시장이 이 기대치를 충족해주지 못했다 하면서 좀 실망이 나오고 그게 결국에는 시장 전체 조정이 될 가능성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사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AI 버블론 때문에 맞아요. AI의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반도체 쪽에서 어떤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많이 걸었는데 사실 연초 시작되자마자 그 부분을 젠슨왕 CEO가 지금 연설을 통해서 이미 다 해결을 해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AI 글로벌이 이제 미국이 아니에요. 글로벌이 AI 사회로 진입된다.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인프라는 다 깔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앞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얘기하는 그 너무 공급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문제점을 다 지적을 해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루빈까지 나온다. 맞아요. 그다음에 이 엔비디아도 결국 로보틱스 아닌 피지컬 AI의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섭렵을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CES 2016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AI 사회로 진입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결국은 우리가 반도체가 너무 초과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을 벌써 연초부터 씻어주고 있다고 예.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가 10% 급등하는 것을 본다면은 결국은 국내 반도체가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고, 근데 그 매기가 결국은 개인보다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더 예. 크게 비중을 좀 끌고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가 걱정은 되지만 이게 최근에 있었던 뭐 AI 버블론들을 거치면서 악재 반영은 이미 좀 되어 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반도체 업황이 좋다 하지만 간밤에 또 좋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뭐 이제 베라 CPU의 LPDDR5X 용량이 더 늘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메모리 트래픽에서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거를 결국에 해결하려면은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 디램 더 필요하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디램 가격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현 대표님, 이렇게 오늘 같은 이 뉴스가 나온다라는 거는 반도체 업황 이 상향이 더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이미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더 유지가 될 거라고 더 보고 길어지게? 있는데 네, 이게 반영이 된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간과할 예.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용 디램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AI 시장 확장 국면에서 HBM만 봐야 된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중론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데이터 센터 확장 그리고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범용 디램까지도 필요하다, 낸드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더 확장되는 국면 속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범위까지도 뻗어나가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결국 AI 수요가 더 커지고 기술에 대한 발전들, 피지컬 AI도 마찬가지로 결국 AI 기술이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미루어 봤을 때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슈들이 더 많이 산재되어 있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인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최근에 제미나이도 나왔지만 점점 AI가 쓰는 컨텍스트라는 게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HBM만 그걸 다 처리했었는데 HBM으로는 이제 안 돼. 한계가 온 거죠. 이제는 외부에 있는 쪽에서 오프로드 하겠다라는 엔비디아 해결책이 나오면서 디램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준 대표님, 하이닉스는 또 그 다음 날 이제 ADR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 세론 나온다? 난 매수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또 다르거든요. 네. ADR과는 다르게 뭔가 세론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기도 한데 좀 어떻게 보세요? 두 기업 모두 매력적이긴 하지만 네. ADR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이제 한동안은 뭐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회피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도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이크론과 비교를 했을 때는 훨씬 더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재평가 쪽으로의 기대감이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사주의 규모가 좀 작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뭐 TSMC랑 비교를 했을 때 TSMC는 하루의 거래 대금이 5조 원인데 지금 자사주만 갖고 본다면 10조 원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야기도 많긴 하지만 이게 업황이 지금 너무나 좋고 그리고 일단 미국의 ADR로 진출한다는 부분만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일단 굉장히 좀 좋은 호재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세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기 자금이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이든 예탁금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날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쳐주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날은 외국인이 받쳐주면서 수급의 공백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쉽게 생기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지훈 대표님,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고민할 필요 없이 둘 다 지금 어쨌거나 다 갖고 있어야지만 되는 시장인 거죠? 네, 저는 뭐 굳이 우리가 엄마 아빠 고르지 말고 두 분 다 맞아요. 좋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6개월, 한 1년 전에 맨날 방송에서 삼성전자 사야 돼요, SK하이닉스 사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진짜 둘 다 샀어야 됐다. 어제도 그 말을 했지만 네. 계속 그냥 고민을 했던 게 네. 사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면에 여기서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반도체 지금 소부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다 이거야. 근데 나는 그 다음도 내가 가져가겠다 해서 소부장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들어가기보다는 아마 공부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추세를 보면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라고 허탈감이 좀 그러니까요.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이완수 대표님, 시장은 이 소부장까지 끝까지 기회를 안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제 거의 와 있다 시간 타이밍상으로 그리고 공부하신 분들 뭐 제가 많이 봤는데 대부분 어떤 전략을 짜셨냐면 삼성전자나 SK 종목을 먼저 하나 사시고 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사실 소부장을 오.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적으로 봐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한 전략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약간 이제 그 소재 쪽으로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 어떤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그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한 게 소재 쪽이거든요. 부품 소재 쪽인데 다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장비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미 이제 사실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 로드맵을 보여줬거든요. 삼성전자 지금 400조 원, 그다음에 공장 신규 건설 지금 얘기가 이미 시작돼서 진척이 돼 있고요. SK 하이닉스 지금 128조 원 지금 나와 있고요. 둘 다 이제 뭐 전남 광주냐 아니면 청주냐 뭐 평택이냐 어디를 지금 잡고 갈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쪽들의 전략은 사실 하이엔드 반도체 쪽에 대한 전략이 지금 먼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레거시 반도체는 중국이라는 이미 이제 그 후발주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좀 넘겨주는 경향이 좀 크고요. 결국 하이엔드 쪽으로 지금 새롭게 공장을 신설해야 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 장비 쪽 이런 쪽 부분들이 앞으로는 바로 이제 저희가 봐도 눈에 보이게 나오지 않을까. 특히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뭐 저는 한미 반도체 같은 걸 많이 보고 있는데 본딩 장비에서는 뭐 사실 넘버원이죠. 예, 넘버원이죠. 이미 뭐 그 대표님이 CEO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HBM4에서는 자기들이 9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얘기를 들어도 누가 봐도 허언이 아닌데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가 아니라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쪽 장비 쪽은 지금부터 설치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사실 약간 이제 후행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것은 올해 연말쯤 돼야지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타임 갭도 좀 한번 보셨으면은 이제 조금 갖고 기다리는 그러한 이제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심택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고 한미반도체도 빵 올라가다가 이 최고치 갔다가 주르륵 밀어졌거든요. 테크윙도 그렇고 이스페타시스도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 대표님 소부장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팔 필요는 없다 이 의견은 맞으십니까? 네, 저도 굳이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증설을 굉장히 좀 기다렸었는데 네. 이제 좀 메모리 업계들이 예전에는 수주를 받기 전에 선으로 증설을 했지만 요즘에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타이트하게.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증설에 대한 일정들이 좀 미뤄져서 이번 3분기 때 실적이 좀 아쉬웠던 기업들이 있는데 결국 증설 사이클은 그대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면 수주에 대한 모멘텀 발생을 할 것이고 4분기 아니면 내년에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소부장 기업들은 지금 워낙 투톱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투톱이 약간은 쉬어갈 때 그 수혜적인 측면들을 장비 쪽이 받아가거나 소부장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장비가 유한수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장비를 보십니까? 아니면 소재도 볼트됐다. 저도 장비를 보고 장비, 있어요. 여전히. 네, 검사 장비라든지 네. 일단 결국에는 미세 공정이 굉장히 고도화될수록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좀 저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한미 반도체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테크잉이라든지 이런 쪽의 검사 장비 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소부장 안에서 장비 먼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버텨야 돼요. 네, 지금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지만 잘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되죠. 예. 네. 오늘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주들도 시장에서의 큰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예. 현대차 그룹주들도 좀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현대차 오늘 주가 상승세 대단했습니다. 어제는 사실 좀 안타까웠었거든요. 어제 그 뭔가 장 초반에만 기세가 좋았다가 그 아쉬움을 오늘 다 좀 보여준 것 같은데 페이크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주가 상승의 의미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일단 이지은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현대차가 뭐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좀 아쉬웠다가 젠슨왕 CEO랑 만나고 난 이후에 오늘 이렇게 주가가 상승해서 오늘 주가 상승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저께 좀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 현대차는 탄력이 좀 아쉬워라는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들 그럼 그렇지라는 얘기가 네, 나왔어요. 그런 게 네. 있었을 것 같은데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투자자분들도 좀 달라졌나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로봇 속은 지금 구글의 딥마인드와 함께 좀 협력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자율주행은 또 엔비디아와의 협력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빅테크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이 저는 가장 좀 인상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상 뭐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비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런 협력들을 통해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훨씬 더 똑똑한 로봇 그리고 훨씬 더 빠르고
더 정교해진 자율주행을 특히 자율주행 쪽에서는 기대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많은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대차는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지면서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로보틱스 기업으로 재평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게 라이징 스타가 다시 나온 건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 거의 다 좋았습니다. 어제 로봇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완수 대표님. 오늘 뭐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도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로봇과 자율주행 둘 중에 하나로 올라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둘 다가 좀 이렇게 겸비가 돼서 믹스가 돼서 오늘 좀 상승분을 만들어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 전반적인 피지컬 AI 생태계를 현대차 그룹이 일단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CS2001에서 뭐 전시 효과를 처음에 봤을 때 뭐 아틀라스 같은 보스턴 다이내믹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사실 피지컬 로봇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발전됐으리라고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했는데 네. 허걱한 거죠. 두 번째는 현대차가 자율주행 모빌리티죠. 이제 모베드 같은 경우도 지금 로보틱스 분야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 그룹이 두 개를 다 갖고 가는 겁니다. 피지컬 로봇도 갖고 가는 거고 자율주행 쪽도 갖고 가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기본적으로 AI 소사이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이 부분을 현대차가 이만큼 그룹이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 정도의 성과면은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아니면은 엔비디아의 알파마이와 충분히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라까지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현대차의 어떤 가장 큰 단점은 그거거든요. 자동차 너무 잘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뭐 너무 좋고 수익도 다 좋은데 문제는 추가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는데 뭐 테슬라하고 완전 반대였죠. 테슬라는 전기차도 잘 만들지만은 플러스돼서 스페이스X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이제 옵티머스까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현대 자동차가 그 부분을 보여줬다. 그렇다 보면은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동차는 이제 밑에 깔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위에다가 새로운 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장 기대감이 큰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보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평가돼야 되지 않을까. 그룹 내에서도 특히 이제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컬 쪽이 더 강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 오토웨버 같은 자율주행 쪽이 더 강할 거고 그룹 내에서도 모든 게 다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어제까지는 다들 긴가민가 했는 상황이었는데 하루 정도 지나면서 거기에다가 젠슨왕 CEO와의 어떤 대담까지 이어지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투자가분들한테 확신을 시켜준 게 아닌가. 네. 그렇다고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아마 재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거 알파마요를 앞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기대감인 거죠? 기대감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알파마요가 오히려 지금 현대차 안에 탑재가 되면 현대차가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었는데 예. 지금 이완수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현대차에 더 지금 새로운 멀티플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미 지금 얘기한 게 뭐였냐면은 가장 먼저 그 제조업 그 공장에서 인간과 로봇의 협동을 먼저 추가하겠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파트너, 다른 회사들과의 파트너를 확대시키겠다. 마지막에는 그러면서 현대차 그룹 전체가 AI 피지컬 쪽의 생태계를 먼저 선도적으로 갖고 가겠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로드맵을 발표해 줬는데 그런 로드맵들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뭐 모베드라든지 아니면 알파메오 같은 것들이 파트너사의 어떤 협력적인 부분으로 측면을 저희가 간주한다라고 보면은 저는 현대차 자체적인 생태계 구축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만큼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현대차 안에서의 자체적인 생태계,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엔비디아와의 만약에 협력이 더 강화되면 현대차 안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주목했던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궁금증도 들거든요. 이재은 대표님, 이 자율주행 안에서 사실 현대 오토웨버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현대 오토웨버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위상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오늘 주가만으로 보면 너무 잘 가서 제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과 자율주행 쪽의 모멘텀을 양쪽으로 다 받아갈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 제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빌리티 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좀 담당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가 좀 똑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결국에는 뭐 고성능 하드웨어 칩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AI 모델을 또 얹고 학습 환경을 통째로 패키징해서 좀 공급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모빌리티 운영 쪽으로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드웨어만 현대차가 만들고 전체적으로 다 엔비디아 거를 접목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토에버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큰 상승이 만들어지지 네.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관련주들이 오늘 다 거의 좋았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게 현대 모비스 올라갔었고요. 글로비스도 올라갔습니다. 이 두 종목이 사실 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랑도 참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궁금합니다. 뭐가 더 지금 매력적일까요? 이완수 대표님. 네, 항상 고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힘들어요. 이게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딱 그겁니다. 이게 모비스 주가가 올라가는 게 현대가에서 바라보면 이게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게 비싸지면 내야 그렇죠. 될 세금이 네. 많아져서 네. 오히려 글로비스 올라가는 게 이쪽은 더 좋은 거긴 한데 야 근데 현대모비스가 지금 액추에이터 직접 만든다 이런 얘기 하니까 배류를 줘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밸류적인 측면에 본다면 모비스가 훨씬 낫죠. 네. 왜냐하면 모비스는 이제 전반적인 부품이라든지 결국 이제 하드웨어 쪽을 다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좀 사실 충분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저는 이제 모비스 쪽에 좀 더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지배구조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뭐랄까 이게 누가 누를 수도 있고. 네, 누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갖고 왜냐하면 여태까지 계속 모비스가 못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누군가 누르고 있으니까 못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이제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제 아틀라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에 만약에 현재 상용화 전 단계까지 벌써 다 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아틀라스 나온 이 로봇의 어제 이제 기능 한번 다 보셨잖아요. 360도 회전이라든지 움직임 모션 작동들이 네. 거의 인간과 비슷한 이 정도 그러니까요.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저는 조금 뭐 일론 머스크를 조금 약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당장에 상장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스페이스 X보다는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정말요? 예, 이 정도로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워낙 지금 크게 지금 치고 올라온 거죠. 한 20조 평가받지 않나요 지금? 예, 그 정도 평가받는데 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오.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평가를 조금 더 세게 받는다 하면은 그럼 너무 좋죠. 그럼 사실 현대 쪽에서는 이쪽 이제 갖고 계신 이제 요 지분을 갖고 계신 이제 회장님 쪽에서는 사실 뭐 모비스가 좀 올라도 지금 충분히 예, 커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죠. 수준 예. 여력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모비스 누르지 마시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아틀라스를 더 키워갖고 맞아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사시는 게 어떻겠나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사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네. 이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를 더 키우면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주가가 이제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모비스도 충분히 낼 여력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글로비스가 또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겸사겸사 좋은 흐름을 좀 그려볼 수 있다. 네, 저도 스페이스 X보다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모두의 염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진 대표님은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뭐 글로비스는 좀 논외로 가더라도 지금 뭐 현대차가 너무나도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현대차, 현대 모비스 뭐 이것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비슷합니까? 둘 다입니까?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모비스 저도 역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CES에서 이제 그룹 내 계열사 간의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를 했어요. 근데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액추에이터 공급 총괄을 현대 모비스가 맡는다고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 원가의 30-4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품인데 여기서의 총괄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좀 큰 부분에 대한 부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모비스도 좋고 현대차도 사실 좋아요. 그래서 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모비스도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실리면서 그동안 박스권에 살짝 거쳐 있었던 부분들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 탄력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둘 다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민하는 것처럼 둘 다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 더 자율주행 얘기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근데 현대차가
알파마요를 차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 알다시피 이게 FSD, 테슬라의 FSD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엔드-투-엔드로 가다 보니까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으로 올라갔던 레이다 이쪽들은 그럼 앞으로 좀 소외가 되는 거야? 이런 의문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완수 대표님. 네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미 국내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의 어떤 시스템을 기존에 이제 레이더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카메라 시스템 이제 두 개 이제 양분화돼 있었는데 최근 흐름은 사실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이원화된 센스를 갖고 하는 이제 분위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대표 바뀌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투웨이 시스템으로 가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둘다 하겠다. 레이더가 아니라 레이더뿐만 이제 카메라 두 개 다 모든 걸 다 적용해 갖고 그렇게 됐을 경우가 더 효율적이라고 이미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 저는 뭐 어떤 시스템을 써도 아마 이제 그 시스템이 완벽한 게 아직 아니거든요. 더 보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더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포티투닷에서 그렇죠? 개발하는 방식 따로 갈 거고 네. 지금 알파마요 방식 따로 갈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다 모든 방법들 그렇죠.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이지은 대표님, 지금 뭐 라이다냐 이 부분도 있겠지만 엔비디아 플랫폼이 만약에 현대차에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교통 사정들 생각하면 오히려 V2X 기술이 더 크게 중요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V2X. 그럼 결국에 이 차량 간 데이터들 이용하는 V2X 기술 오히려 가장 큰 수혜주들은 이쪽 테마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보는 부분들은 AI 훈련하고 시뮬레이션 돌리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전에 옴니버스라는 이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엔비디아에서 그쪽으로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수혜적인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는 지금 부품, 아까 우리가 라이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이쪽으로의 움직임이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봇이 같이 가는 현대차 그룹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좀 신세한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왜 이렇습니까? 오늘 장중에 코스닥은요 얼마가 더 빠졌죠? 1.88%까지 빠졌습니다. 코스피 이렇게 잘 가는데 코스닥은 왜 이러냐? 뭐 코스닥 활성화 정책한다면서 외국인은 사지도 않는다. 줄곧 약세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완수 대표님, 코스피, 코스닥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뭐 두 가지 측면이죠. 일단 업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IT 중소형주들이 사실 이제 포진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투자가들 눈에 보였을 경우에 이쪽은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팽배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가들 중심이고 아직까지 이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얘기하는 게 코스닥 활성화 방안 시작됐는데 왜 이러냐? 시작한 지 지금 몇 주 안 됐습니다. 몇 주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코스닥 활성화 방안 그 하나만 갖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미 전반적으로 증시에 상법 개정하고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도 이미 코스닥 쪽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자금 들어오는 것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활성화 방안 나왔고 그다음에 벤처 4대 강국 활성화 대책도 지금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것도 한 40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획재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도 이제 올해 1월 말까지도 발표한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우호적인 열기는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열기가 한 번에 바로 이렇게 저는 그냥 바로 뭐 온돌 방식 같이 뭐 이게 바로 뜨끈해지는 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 코스닥 내 기업들이 일단은 조금 더 이제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올라와야 돼요. 맞아요. 이 정도 상태 갖고는 외국인들한테 감히 저희들이 코스닥을 사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두 개 부분이 시간이 좀 필요한 거기
나오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급하게 지금 당장 안 온다고 그래서 뭐 버려야 될 시장이라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직접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 뭐 이런 이야기가 정부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 이후로 좀 외국인이 코스닥을 사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산다라는 것. 외국인 투자자들은 온전히 돈을 지금 버냐 안 버냐 이 두 갈래로 딱 나눠놓고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걸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해 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진 대표님, 근데 코스닥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CES 뭐 진행 중이지만 이 이벤트는 이제 진행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다음 주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과연 코스닥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생각보다 올해 많이 안 갔어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실망이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더 빅 이벤트다 보니 이제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큰 쪽으로의 수급이 쏠렸던 부분인데 지금 딱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일정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CES 있고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고 이제는 JP모건 헬스케어로 넘어가는 시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오늘도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국 뭐 일동제약이라든지 D&D 파마텍,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일정이 있는 기업들도 지금 최근에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기대감을 키워가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충분히 제약바이오는 지금 기술 이전 2025년에도 역대 최고치의 이전을 또 이뤄냈고 기술력에 대해서는 증명이 됐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기술력을 통한 실적을 이제는 이루어내는 구간. 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물 아, 보안법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 이런 미국 쪽에서의 또 정책들이 바이오시밀러 CDMO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들 우리나라 기업들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앞두고 어떤 포인트를 잡고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뭐 알테오젠, ABL바이오, 리가캠, RLE 이렇게 있고요. 최근 기조대로 간다면 비만 치료제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뭐 큐로셀이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런 T세포 치료제, 세포 치료제 같은 쪽도 주목해봐도 좋을지 키워드는 어디로 보십니까? 저는 ADC 쪽을 ADC, 사실 여전히. 많이 보고 네. 있고요. 2월 달에도 또 유럽의 ADC 학회 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일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과 물론 비만 치료제와 좀 저는 투톱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일단 ADC 관련돼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치료제라는 것은 올해도 좀 변함이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상장했던 뭐 알지노믹스라던가 이런 종목군들도 최근에 에임드바이오도 그렇고 약간의 이제 반등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ADC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결국에 조정 이후에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였다라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는 뭐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 대부분 좋다라는 부분들 판단을 했을 때는 네. 저는 ADC와 비만 치료제 쪽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완수 대표님은 어떤 키워드 좀 보세요? 일단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전반적인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지금 뭐 제약업계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플랫폼 회사들이 글로벌로 자기의 기술을 이제 네. 공개할 수 있는 이제 가장 큰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들 특히 뭐 저도 이제 ABL 바이오라든지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플랫폼 회사들에 이제 먼저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뭐 비만 치료라든지 뭐 바이오 시밀러보다는 이번이 사실 앞에 CES 2016에서 나왔던 것이 피지컬 AI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이제 이번 JP모건 컨퍼런스에서는 AI 피지컬 AI가 접목되는 의료 기술 쪽을 한번 또 주의 있게 봐야 되지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로봇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의료계에서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을 한번 감안한다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뭐 전 세계가 의사 수가 뭐 다 부족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아마 피지컬 AI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도 또 이번에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비만 치료제 좋긴 한데 뭐 미국이 이미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까지 그렇게 뭐 힘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좀 해보고요. 저는 플랫폼 쪽하고 될 수 있으면 이제 피지컬 AI와 관련돼 있는 이제 헬스케어 이제 기술을 네. 한번 더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뭐 좀 신선한 재료까지 본다면 네, 네. 피지컬 AI 접목된 제약바이오 이야기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로봇이 뭐 안 끼는 데가 없네요. 결국에는 그쵸, 여기서도 또 로봇을 챙겨봐야 되는 상황이고, 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히토류 사실 뭐 그렇게까지 국내 증시에서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지는 않기는 한데, 이진 대표님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 요 사이에서 좀 실질적인 공급망 재편에 따른 뭔가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됐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테마성으로. 있고요. 오늘 대장의 역할을 했던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페라이트 관련돼서 대체 소재 관련돼서 좀 부각을 받았는데, 과연 실적에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 이슈가라고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뭐 기대적인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굳이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는 좀 테마성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페라이트 관련돼서도 사실 히토류보다 뭐 에너지 밀도가 낮거나 그리고 마진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실적에는 그렇게 네.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올라가는 히토류 종목들이 뭐 시총도 작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테마성이 짙기는 합니다. 근데 이원수 대표님, 이게 지금 미국 쪽과 중국 쪽의 패권 전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올해의 뭔가 키워드를 이 원자재 전쟁으로 보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투자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세요? 이제 당장 이제 뭐 천연 자원 쪽보다는 저는 예. 이제 한 번 더 걸러서 이제 산업 소재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산업 소재. 쪽으로. 왜냐하면은 뭐 천연 자원 같은 게 뭐 이렇게 널려 있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것을 뽑아서 산업 소재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기술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뭐 리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네.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국가 간 전쟁이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 천연 자원을 일단 일차적으로 이제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갖고 기술을 통해서 산업 소재를 끌어내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 갖고 저는 이제 사실은 물론 이번에 중국 특히 이제 일본하고 되게 이제 강하게 지금 갈등이 지금 나오면서 저는 뭐 상대적으로 국내 어떤 산업 소재 기업들이 더 혜택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 히토류 수입을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중국부터 더 많이 이중 물자 같은 경우를 일본에 수출 안 한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더 받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고요. 예. 중국으로부터 반대로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를 지금 중국에 지금 주는 것을 좀 꺼리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소재 관련된 특히 뭐 동진 세미캠 같은 이제 포트 레지스트리즈 같은 그렇죠.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지금 되게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네. 미국, 일본, 그다음에 유럽하고 미국 뭐 다 지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산업 소재하고 천연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 것이 그런 기업들이 더 저는 성과를 좀 얻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사이에서 수혜 볼 수 있는 산업 소재까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